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제가 다른 오늘부터 어디 집중 수련 들어갈 게 있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2년 7월 8일 금요일이고요. 토요 마음 공부 10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으로 우리 모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 토요일 주말에 하던 건데 저희 개인 사정으로 금요일 날 아침 하게 됐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토요일에 우리 2주년 토요 마음 공부 연지가 2년이 돼서 기념 삼아 그 오프라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운 날씨에 아침 9시까지 나오려면 참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왕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아마 다른 것보다도 분명히 앉아서 어찌 보면 유, 이 줌으로 편안하게 보시는 게 더 좋았을 텐데도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축하해 주려고 우리 2주년을 축하해 주려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아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축하해주고 싶었으나 못 오신 분들도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센터로 그 축하한다고 뭐 막걸리 보내주신 분도 있고 네. 또 오셔가지고 아이 오신 것도 고마운데 또 이렇게 또 선물도 저한테 오래 주시고 해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기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날을 잡아서 한번 그동안에 그 해오던 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은 뭐 1주년, 2주년, 뭐 10주년 하는데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모르지만 그때 한번 초심을 생각해 보고요. 그 이 일을 왜 하는가? 또 이 모임에 왜 참가하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늘 그냥 그 매너리즘으로 하는 것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신선하게, 늘 새롭게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념날 또 기념 모임을 갖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하는 내 정서 마음 챙김 한번 또 잠깐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을 한번 객관화시키는 이때도 몸도 느껴보십시오. 기분 좋음 나쁨. 네, 이런 기분 상태, 마음 상태, 이 몸과 연결돼 있죠. 하나하나의 쌍을 보시면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좋은가? 아, 몸을 느낀다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것도 아실 수 있고요. 네. 이걸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상하구나. 예, 무상하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펜이 그전보다 제가 아마 세팅을 어떻게 잘못했나 두껍게 나오는 것 같군요. 네. 지난주부터 그렇네요. 밖에 나갔다 오더니 좀 글자 크게 나오네. 무상. 그, 이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허망하다 뭐 이런 거랑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 무상은 말 그대로 이 어, 항상상자에다가 지워졌군요. 다시 쓰겠습니다. 그 항상 그러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울한 사람은 자신이 늘 우울한 줄만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또 1시간 후에 측정해 보니까 내 마음이 똑같지 않구나. 늘 마음이 변화한다는 것 속에서 덧없다 그런 게 아니라 꿰뚫어 보는 거죠. 아, 정해져 있질 않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늘 마음이 이렇게 오르내리는구나. 그걸 아시다 보면요. 덧없다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파도 타는 것처럼 파도가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파도가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파도 타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파도가 없고 그냥 평평한 그런 바다에서 파도 타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널뛰는 파도 때문에 우리가 파도 타기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그야말로 팩트입니다. 팩트. 그냥 하나의 그 팩트예요. 무상하다는 거는. 이거에서 어떤 사람은 덧없다로 가기도 하고 아, 늘 변화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잘 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정서에 빠지지 않고요. 기쁘다고 너무 날뛰지도 않고 또 좀 우울하다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죠. 그 자체를 이렇게 믿음을 타는 파도를 타는 사람처럼 말이죠. 네. 그 질의응답하면 부탁합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그 불교의 연기론을 했었고요. 연기론 좀 세팅을 고쳐야겠군요. 글자가 좀 굵게 나오네. 그 연기론, 그다음에 기능적 맥락주의, 를 많이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순풍의 돛담배,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공부랑 연결시킬 때는 여기 구성주의도 많이 다뤘었고요. 마음사이론도 함께 연결을 시켰었습니다. 이것이 연기론과 기능적 맥락주의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낱개로는 규정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맥락이라는 나 이외의 것은 또 맥락이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의 또 맥락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좀 꿰뚫어 보는 게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 공, 이게 허무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가변성, 정해져 있지 않음, 그것을 이렇게 통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우울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명랑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공하기 때문이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런 나를 알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런 인생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서 마음 지식, 마음 기술에 이걸 배워 나가고 익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또 순풍의 돛담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우리 동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기, 우리의 동기. 동기 얘기하면서 특히 뭐 자율 동기, 유능 동기, 또 관계 동기 얘기했는데 인간한테 참 중요한 것은 그 관계 동기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이기주의인 것 같지만 진정한 이기주의자는 결코 관계 동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나의 행복이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물론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충족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보면 심리학 연구에서도 그렇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론 한두 가지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역시 관계 동기였다. 관계 동기. 이 관계 동기의 충족이 높은 사람이 삶 전반에서 행복도가 높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관계 동기와 관련해서 특히 유능 동기와 연결을 시켰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대부분 깨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 여러분이 삶을 사는 시간이죠. 그러한 그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한테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관계 동기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게 순풍의 돛담배다. 그냥 노를 젓는 배가 아니라 돛을 세우고 순풍을 받아 나가는 그런 돛담배처럼 여러분 삶이 아주 매끄럽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미는 발견한다고 할 수도 있고 발명 혹은 부여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강조드렸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엔 특히 그 이런 자기 혼자의 그 얼치기 이기주의자로 살다 보면 지금 세태가 자본주의 사회고 돈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된다. 괴물. 어떤 괴물이라고 그랬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래서 일명 잔앗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우리가 누구나 100년 안팎의 삶을 살다가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어떤 것도 이 지구에서 이룬 것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돈도 못 갖고 가죠. 집도 못 가져가죠.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살면서 얻은 것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또 티베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 행위, 까르마라고 하죠. 행위, 까르마, 업, 행위. 우리가 한 행위는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악한 행위를 했으면 악한 행위 그것이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행위가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행위는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룬 돈이나 이런 뭐 강남 아파트는 갖고 갈 수 없지만 행위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관계 동기를 강조했고요.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행위를 하다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괴물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멋진 모습으로 지구를 떠날 수 있으면 좋은데 적어도 괴물은 피해야죠. 그래서 그 전학계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박 선생님이 지금 이제 별칭이 없어서 다른 박 선생님들이 뭐 혼동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104회 때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온오프라 모임이었는데 105회였죠. 지지난번이네. 104회 때 채팅창에 질문하셨었어요. 그때도 다른 박 선생님하고 혼동돼 가지고 마이크가 왔다 갔다 했던 또 다른 박 선생님이신데요. 그 온전한 이기주의와 얼치기 이기주의 그리고 균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가 그때 우리가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이런 이기주의 그다음에 얼치기 이기주의 그다음에 균형 여기 균형이라고 할 때는 우리 동기 추구의 균형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하나의 동기가 아니라 다양한 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특히 자본주의 살다 보면은 그냥 유능 동기만 추구하다가 그 유능해져 갖고 돈 많이 벌고 유능해져 갖고 뭐 남들보다 앞서가고 뭐 이런 데 추구하다 보면 나의 중요한 관계 동기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로운 동기 추구 이게 균형이죠. 조화로운 동기 추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기주의 할 때 이거 온전한 이기주의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따로 이제 걸어놨습니다만 재작년에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토요만국 시작할 때 그 특강으로 제가 했던 제목 중에 하나죠. 제목이기도 하죠.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마음 공부로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온전한 이기주의자는 결코 이기주의자란 말을 듣지 않아요. 이로울 이자죠. 자기 기자죠. 이 중요한 거는 무엇이 이롭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나인가? 적어도 무엇이 나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대답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만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추구하는 존재예요. 동기. 우리 그 동기 상태 이론. 나를 이해할 때 내 동기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한 게 우리 수행에서 요 긍정 심리에서 웰빙인지로 많이 다룬 것이 몰바레 아닙니까? 몰바레. 네. 이 몰바레가 이제 말하자면 예, 내 동기를 확인하는 거죠. 몰바레. 특히 스트레스 경험할 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순간 몰바레. 바라는 게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다 그랬어요. 동기 상태 이론. 바라는 게 없다면 내가 욕구가 없다면 내가 동기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삶 속에서 이 마음 지식을 늘 대조해 보셔야 돼요. 대조. 정말 그런가? 뭘 바래? 정말 그런가? 그 말이 맞나?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가 어떤 동기 때문인 건 맞나? 저 인간 때문 아닌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근데 동기상태 이론에서는 또 이 구성주의에서도 보면 내 동기가 있고
그걸 내 인지가 그렇게 구성했다, 해석했다, 만들어 본다는데 정말인가? 대조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뭘 바래? 뭘 바래?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욕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를 잘 알아야 자기를 이롭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뭘 바라는지를 알아야 날 이롭게 하지. 그러니까 그동안 관계 동기를 왜 자꾸 말씀드렸냐면 관계 동기가 나한테 소중한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속에서 늘 이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늘 유능 동기에만 초점이 가 있지 관계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에서 내 인생의 행복에서 관계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몰바레를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보세요. 또 여러분이 웰빙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웰빙을 경험할 때 행복할 때 몰바레 그러면 그래서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이런 동기가 충족되니까 행복하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과 이런 그 상호작용을 할 때 내가 행복하구나. 자기를 알 수 있죠.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나를 알 수 있고, 웰빙을 통해서도 나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자기를 공부해야, 자기를 바르게 공부해야 나를 이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기를 잘 알고, 그럴 때 제대로 자기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온건한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온전한 제대로 된 이기주의자를 할 수 있죠.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얼치기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 자기만 1등 하려고 막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게 커트당합니다. 커트당해요. 자기 힘만으로 노를 저으려고 하죠. 뭐 잘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고 때로는 내가 가려는 방향과 조류의 흐름이 반대될 때는 어려워요. 돛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도움을 받죠. 힘을 받죠. 내 안에서도 있잖아요. 내 안에서의 마음사회 이론.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여러 나들과 같이 균형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오래 못 가죠. 하면서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선은 내 안에 나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죠. 나들을 잘 알고 내 안에 어떤 나들인지 잘 알고.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역시 다른 사람들 안에도 여러 나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게 되면 얼찍이 이기주의자는 될 수가 없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지 내가 별로 덜 추구하는데 좋아하는 것도 크기가 있잖아요. 그 시간은 제한돼 있다.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걸 더 추구하겠죠. 그러면 온전한 이기주의자로 더 가깝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또 나를 알 때 또 때로는 또 주말에는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주말에는 또 다른 동기를 충족시킬 줄도 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동기가 조화롭게 추구되겠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동기가 뭔지도 알고 그래야 이 동기 추구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서 조화로운 동기 추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는데 박 선생님 그 제 설명에 조금 더 미흡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 다시 또 말씀해 주세요. 박 선생님? 연결이 안 되나요? 나오신 듯 하긴 한데 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네요. 여기 채팅창에. 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신다니 다행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또 들으시다가 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는 그동안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그 강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그 도표라고 할까요? MMPT, 명상, 메디테이션,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긍정심리,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훈련, 트레이닝, MMPT의 전체가 이제 딱 들어와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마음 지식이 늘 대조가 되기 바래요. 여러분 삶 속에 대조가 돼야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깊이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그게 삶 속에서 자꾸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쉬는 명상 기술, 마음을 보는 마음 챙김 기술, 마음을 쓰는 긍정 심리 기술을 이제 연마해 나가시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잠깐 또 오늘 3분 중간 명상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소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소감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좋은 소감이 있으면 나눠주시거나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별로 없으신가요? 오늘 좀
명상만 좀 더 하고 끝낼까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너무 좋은 강의 들었고 선물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참석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궁금했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인데요. 네.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을 때도 이게 눈물이 이렇게 딱 접속이 되고 감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정말 좋아서 그게 그렇게 표현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돼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음. 어, 타인이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 여린 사람, 나약한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이 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음, 그 정서가 풍부하신가 봐요. 사실은 굉장히 음,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처음에는 난 정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가 봐. 아,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남이 좋을 때 나도 너무 좋고 뭔가 이렇게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네. 슬플 때는 이렇게 참 슬프고 네. 이런 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도 제가 그렇게 타고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남의 감정도 뭐라고? 남의 감정에도 제가 이렇게 똑같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공감을 잘 하시는 거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공감이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음. 무엇이냐면 음. 누군가가 저한테 뭐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음. 하면 음. 그 사람은 그거를 그냥 슬픈 이야기는 맞는데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요. 음. 그렇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이 촉촉해져요. 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음. 공감 차원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할 때도 좀 이렇게 눈물이 나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하신가요? 사실은 불편감이 조금 요번에 느껴진 게 뭐냐면 네. 제가 지금 이제 종강날 그러니까 음. 교수님을 한번 그러니까 저희 학교 교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서로 음. 안았어요. 네. 근데 안았는데 그때도 너무 그 교수님이 포근하고 막 이런 음.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눈물이 탁 맺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는 한번 눈물이 맺히면 음. 이게 주체가 안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것하고 한번 이게 매치가 돼서 눈물이 났든 뭐 음. 힘들어서 눈물이 났든 음. 그게 어떠한 감정이 또 만나지면 다시 또 네. 눈물로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네. 이렇게 몇 시간이 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셈이 왜 그렇게 눈물이 음. 많어?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음. 굉장히 저도 마음이 음. 이렇게 멈칫했어요. 어. 이거는 뭔가 문제까지는 음. 아니겠지만 음. 음. 한번 알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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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눈물이 많다는 것이 크게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그 한 번 눈물이 터진 것이 그때의 그 정서가 몇 네. 시간을 간다 그러면은 그건 좀 불편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좋을 때는 막 괜찮은데 어떤 순간 그냥 누구든지 힘든 일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 네.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듣게 되면 다시 그게 딱 접속이 되니까 굉장히 상황이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음.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속할까요? 그때 공감돼서 그 사람은 이제 뭐 이미
다 극복이 돼서 내가 말이야 네. 옛날에 네네. 이러고 이랬었어.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공감되시면서 이제 눈물이 나고 네. 상대방은 담담한데 그래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네. 눈물 흘리고 다시 또 금방 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극복했단 말이에요. 아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 같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네. 지금 그 사람은 담담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금방 돌아오시면은 오케이인데 근데 선생님은 계속 그 힘들었던 그 느낌이 지속이 됩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러니까 힘든 게 지속되진 않아요. 음음. 않는데 어 그 여운이 남아 있다가 음. 다른 어떤 인제 굉장히 뭐 감동스럽거나 뭐 음.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저도 음. 모르게 다시 그게 어 눈물로 음. 이어져서 음. 그때는 제가 저를 이해하기가 음.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네. 힘든 말씀하셨을 때 같이 힘든 거를 공감하면서 눈물이 그죠. 나고 그다음엔 또 네네. 금방 그쳐지신다는 얘기죠? 예.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노력을 마음을 들여다보고 노력을 하면 네. 예. '아 나 지금 눈물 나는구나. 음. 인제는 음. 괜찮아.' 인제 뭐 이렇게 음. 인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음.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제 그 마음에 잠깐 집중을 하면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음. 없어지는데 음. 그리고 나서 뭐 한 시간 후에 음. 어떤 뭐 예를 들면 막 "교수님을 안았다. 너무 음. 좋다." 음. 막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었다 음. 이러면은 다시 또 눈물이 또다시 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건 또 뭐 그 상황에 또 적절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음. 저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좋아도 눈물이 나고 음. 감동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 음. 반가워도 눈물이 날까?' 사실은 제가 이게 종강하고 나서 계속 숙제였습니다 저한테. 음음음. 그랬는데 저번 주에 우리 그 음. 토요 마음 공부에 음. 나갔다가 우리 최 선생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또다시 음.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걸 어. 또다시 느껴 가지고 그랬구나. '이거 예. 도대체 뭐야?' 저 혼자 음.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우선 첫째 어 문제를 문제를 문제시 문제를 문제시하지 마라. 음.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다. 이게 더 문제다. 이게 연결된 게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화살 쏘지 마라. 여러 번 나오죠? 네. 두 네. 번째 화살 쏘지 마라. 두 번째 화살 맞지 마라. 안 맞을 수 있다. 왜?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거니까. 네. 이게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가 돼요. 대부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화살인 경우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 공부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다시 음. 복습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아마 지금쯤 제가 이제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김정호 교수 무슨 말 하려는구나 딱 감이 오지 않아요? 네, 이때 제가 또 많이 쓰는 말이죠. 꿈보다 해몽이다. 선생님이 어떤 눈물 흘리는 게 있어요. 눈물 흘리는 걸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해몽하고 있어요? 좀 문제로 해몽하고 있죠. 네. 불편하니까. 네. 네. 근데 물론 네. 불편하면은 네. 해결해야죠. 네. 근데 거기서 오는 불편보다 어쩌면 선생님이 문제시할 때 더 그게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음. 제가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좀 차분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 보기에 따라서는 그 공감 잘하시는 건 참 좋아요. 네.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만하니까 흘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게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든요. 아 일단은 내가 지금 눈물이 많구나. 눈물이 나네. 일단은 자기를 볼 줄 알아야겠죠? 본다. 내 마음을. 모르죠, 왜 그런지. 근데 선생님은 아까 어떻게 해몽했냐면 처음 네. 시작하실 때 제가 편안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네. 하셨어요.
네네. 뭐 그게 그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어떤 하나의 현상에는 굉장히 많은 따져보면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하나를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연결하면 연결이 다 돼요. 연결 짓지 못할 게 없어요. 마치 그 오늘의 운수 비슷해요. 신문에 요즘도 있나요? 옛날에 신문 보면은 오늘의 운수가 있어요. 뭐 무슨 띠, 뭐 무슨 달에 태어난 사람, 뭐 오늘 일진이 어떻다. 그거는 꼭 나중에 맞아요. 나중에 일어난 다음에 아 그런 뜻이었구나. 사후적으로 이제 재구성. 네. 그래서 뭐 선생님이 편하지 않은 가정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시면요, 그게 원인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과거 다루는 걸 그렇게 좋게 보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과거를 다루는 걸 제가 좀 경계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좀 과거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네. 경계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눈물이 많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끝내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눈물 흘리지, 뭐 이걸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충분히 흘려줘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조금 양해도 구하고, 아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아 네. 아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 닦고. 아니 저도 무슨 뭐 모르는 청중들 앞에서 강의하려면 당황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아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네요. 뭐 이렇게 말하고 네. 나면요, 마음이 좀 편하네요. 또 어떤 청중들은 또 박수도 쳐줘요. 또 용기를 준다고. 그럼 또 편안하게 강의가 풀리죠. 아 근데 내가 이제 뭐 유능한 강사인 것처럼 안 떨리는 것처럼 그러려고 이제 나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불편하죠. 강의 잘 안 풀립니다. 혹은 뭐 또 떨릴 때 떨릴 수 있지. 이만한 사람 앞에서 내가 강의하는데 안 떨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그래, 떨리지. 떨리는 거는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좀 각성돼 있는 거야. 좀 조는 것보다 낫지. 좀 뭐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 그 긴장돼 있지 않고 너무 이렇게 좀 몽롱한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해몽하면, 해석하면 그래, 내가 떨리는 가운데서도 한번 또 얘기해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떨리고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것에 네. 대해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거죠. 좀 떨리면서 말할 수도 있죠, 뭐.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말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떨리는 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안 떨어야 돼. 안 떨어야만이 강의할 수 있는 거야. 떨면 난 강의 못 해. 그렇게 되면 강의 못 하는 거죠. 떨어도 뭐 강의할 수 있지. 뭐 좀 떨리면 어때? 내가 다리가 떨리고 있지만 내 바지 속에 있는 다리라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실제로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떠는 거 사람들은 몰라.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요. 네. 표현을 하면, 인정해주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할 때는 뭐 혼자 TV 보다 눈물 흘릴 때 무슨 관계 있어요. 남한테 민망할 것도 없죠. 네. TV 보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나요? 사실은 제가 TV를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있고요. 음, 네. 그런데 어떤 이제 그런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 네, TV 보면서 예를 들면 엄마는 덤덤하게 보시는데 저는 음, 눈물이 촉촉하게 음, 그런 음. 경우가 정말 많았고, 네, 예전에는 어릴 때 너무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지금 많이 나고, 네, 막 이렇게 불안하고 무섭고 이러면 많이 울었었고, 어 한 번 이렇게 울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춰져서 다음날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가지고 네, 막 알겠습니다. 힘들어할 정도로 막 네, 그렇게 했던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개인 상담을 전에 받을 때 네, 한 4월 달쯤에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네, 저를 너무 잘 아시는 선생님이니까 한번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음, 상대방은 무덤덤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음, 벌써 눈물이 나고 음,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감인 줄 알았더니 "공감만은 아니죠." 이렇게 음, 이렇게 문의를 음, 했더니 음, 공감도 있지만
투사도 있다라고 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 상대방의 감정은 4하고 5 정도인데 음. 저는 너무 인제 그 어릴 때 그 힘든 감정을 만나는 게 너무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게 네. 바로 9 하고 10을 찍는다. 너가 네네. 힘들지 얼마나 네네. 힘들지 난 알아. 이렇게 바로 투사가 네.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수위를 조절하는 거를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잘 되다가 네. 그날 완전히 터져 네. 버린 거죠. 아, 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차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볼 때도 '아, 저 정 선생님은 좀 눈물이 많아. 그런데 참 정도 많아.' 그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 선생님은 그게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네. 그것이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적응적인 면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를 문제시 그것을 좀 문제시하게 되면은 네. 부정적으로 나타낼 확률이 더 높아지죠. 아 네. 어떤 것도 어떤 성격도 특정 맥락에서는 그게 단점으로 사용돼요. 그것이 눈물이 많은 것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사람의 장점도.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 심리의 뭐 강점 이런 거를 이렇게 크게 강조하질 않아요. 그게 맥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기능적 맥락주의 했잖아요. 맥락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잘 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처방으로 일단 네. 마음 챙김을 좀 잘 하시고요. 예. 색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잘 하시면서요. 눈물을 흘릴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우는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으면서 아,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속에 빠져들기보다는요. 그러나 눈물을 억제하진 마세요. 억제하지 마세요. 그러면 풀리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때 충분히 울게 해요. 그러나 그거를 눈물 흘리는 나하고만 동일시하지 마시고 적어도 마음 챙김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쓴다. 긍정 심리에서 자비 훈련을 좀 많이 하세요. 자비 훈련. 네. 자비 훈련에서 이제 보면은 자기 자비가 있고 타인 자비가 있죠. 타인 자비. 그래서 자기 자비 훈련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타인 자비 함께 하시고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 마음 사회 이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하세요. 선생님 마음의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좀 슬픈,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반응하는 그 나가 비교적 좀 강해요. 선생님 마음 사회에서. 다양해요. 네. 선생님 마음 사회를 잊지 마세요. 선생님을 그런 나하고만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런 나도 있어요. 눈물이 많은 나도 있어요. 아닌 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를 자꾸 너무 문제시하게 되면은 얘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자비로운 나, 이 마음 공부는요, 결국은 이 마음사 이론으로 볼 때는 건강한 나를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건강한 나를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15번 부탁합니다. 네. 선생님 마음에 설사 그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불건강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뭐 실제 저는 그렇게 불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불건강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초점을 두다 보면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거나 그걸 따라간다거나 그것을 자꾸 뭐 문제시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전 14번이요.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불건강한 마음이 더 커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가 아니라 오케이, 좋아, 그건 좋아. 그거랑 싸우지 마세요. 또 눈물 나면 눈물 나고 냅두세요. 그러나 건강한 마음에 포커스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이 점점점 커져요. 불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있지만 없앨 필요 없어요. 있더라도 얘가 상대적으로 그 작용하는 힘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죠. 왜? 이 평소 이 건강한 나들이 마음 사회의 무대를 장악하니까요.
얘가 마음 사이를 장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선생님이 건강한 마음 중에 자비로운 나를, 이 자비 훈련은요, 이 긍정 심리입니다. 제가 자비 명상이란 말을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자비 명상을 뭐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명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명상은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자비 수행은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따뜻한 나, 친절한 나, 배려하는 나, 사랑하는 나, 이 나를, 따뜻한 나를 양성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결코 비우는 명상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자비 지난번에 나왔죠. 예, 자비 기원을 하는 자비관, 이게 자비관이죠. 자비관 수행하고, 그다음에 자비행, 음, 자비행,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비기원을 하다 보면 자비행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선 선생님 마음의 여러 나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자비나를 키우는 게 자기자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는데, 특히 눈물을 흘릴 때는 힘든 나가 지금 나타났구나. 지금 마음 사회에 그냥 그 TV를 보다가도, 혹은 이 사람의 힘든 얘기를 듣다가도 내 안에 그 힘들어하는 나, 그것과 공명되는 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걔를 자꾸 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이러지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하고, 또 다른 나, 건강한 자비로운 나, 지금은 약할지 모르지만 자비로운 나로 품어주는,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거를 가만히 따뜻한 마음으로 우는 나를 좀 지켜봐주는 나 연습을 해보세요. 그걸 밀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마음 챙김하고 좀 연결된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듯 하면서, 그러나 그걸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아이가 울 때 그냥 자꾸 왜 그러냐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아이가 와서 책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운다면, 그 좋은 엄마라면 일단은 좀 품에 안고 애가 진정될 때까지 그냥 안고 품어주고 달래주겠죠. 뭐 왜 그랬냐 뭐 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발생하면 그런 나가 지금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나를 이렇게 좀 품어주는 자비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긍정심리의 수행이죠. 그래서 그 나를 연습하신다. 그런 거를 문제시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 그게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울면, 제가 참 주책맞게 이렇게 눈물이 많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뭐 그렇게 하고, 네. 한편으로 이게 마음챙김 훈련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 훈련과 되면서 이 자비나 양성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 사회 이론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은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 그 나를 내가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나를 쓸 수 있는지. 그래서 특히 그 긍정심리 수행에서는 그 자비로운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비 기원 하시나요? 네, 제가 네. 어, 이,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작년 정도부터인 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바쁠 때는 뭐 이렇게 명상을 많이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자비 수행하는 것도 제가 8일기를 전에 한번 했었어요, 어, 겨울에. 음, 너무 많은 도움이 돼서 네,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한번 또 이렇게 무너지니까 음, 어, 좀 당황스러웠어요. 잘 되고 음, 있었는데 어느 음, 순간 이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음, 거기에 정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음, 마음을 매몰하고 왜 음, 그럴까 왜 그럴까 다시 그렇게 음, 옛날처럼 그 옛날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 네, 예,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때 네. 중요해요. 그때 중요해요. 올 게 왔구나. 네. 그래, 이걸 아, 한번 거쳐야 단단해지는 거야. 우리가 속담에도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나는 이제 벗어났구나. 이건 뭐지? 뚝 떨어지네. 네. 그 힘들어하는 나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네. 맥락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좋은 맥락이기 때문에 덮여진 것 같지만 내가 힘든 맥락이 오면 얘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꾸준히 하시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발전합니다. 아 네네. 이것도 이게 뭐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 상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그냥 거의 발전도 없는 것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점핑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네. 그 사이에 쭉 그게 누적된 거죠. 그래서 병아리가 21일 만에 알을 깬다고 하는데 21일 전까지는 뭐 열흘 됐나 하루 됐나 뭐 그냥 그 달걀이 그 달걀 같지만 열흘 때의 달걀은 그 하루 지난 달걀하고 또 다르겠죠. 겉으로는 네. 모르지만. 근데 이게 네. 쭉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21일이 되면은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점핑한 게 나타나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점핑된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하루아침 점핑 같지만 무수히 또 그 속에서 부침도 있고 그러다가 올라가고요. 또 그 속에서 또 부침이 있다가 또 하루 순간 올라가기도 하는 거니까 내가 잘 안 되는 때가 올 때 그때가 아주 좋은 공부 시간입니다. 그 네. 수행할 때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고마성. 도고마성. 이 도가 높아지면요. 이게 마귀 할 때 마자입니다. 마가 성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도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면 선생님이 마음 공부가 좀 되려고 그러면 마가 아주 치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왔구나.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마음 사이론이 중요해요. 마음 사이론을 모르면 나는 나쁜 나거나 좋은 나야. 나쁜 나였는데 내가 지금 좋은 나가 됐구나. 이거 보니까 또 나쁜 나가 됐네. 이렇게 되면 융통성이 떨어져요.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지금 좋은 나들이 건강한 나들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다가 지금 또 잠깐 또 불건강한 나가 또 올라왔구나. 인정하면 여전히 내가 공부한 것은 그게 도루묵 돼 있지 않아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이 왔을 때 그때가 그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좀 잠시 네. 쉬었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비가 너무 뭐 웬만한 비면 우산 쓰고 나가면 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여행을 좀 중단하고 여행 갈 때 비 막 우산 쓰고 갈 수도 있지만 비가 너무 오는 날은 야 우리 좀 이렇게 오늘은 또 좀 같이 호텔 안에서 좀 쉬면서 다른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자 이럴 수도 있죠. 네. 네. 말씀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는 머릿속에 있었는데도 아, 실제로 이게 음, 저한테 이게 다가오니까 제 일이 되니까 네. 이게 접목이 안 됐었다는 생각을 아, 지금 많이 하게 되어서 정말 맞습니다. 크게 배우는 계기구나. 맞는 네.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짚어 주신 그렇습니다.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네. 되돌아보면서 예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닐 겁니다. 사실은 다 아는 네. 내용이에요. 근데 아는 내용이 뭐냐면 정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처음, 최 선생님 처음으로. 예.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워킹 메모리가 작아요. 워킹 메모리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여기로 지금 의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네. 습관이 늘 불건강한 놈들만 이 마음 무대에 점핑이 올라오는 애들이 습관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키우는 그 아이가 이 마음새에 올라오게 하려면 마음새 무대에 올라오게 하려면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게 뭐 하늘나라에 새로운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것을 생활 속에서 대조하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유튜브 보실 분들이 스스로를 또 돌아보시면서 그렇지 하고 짚으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겠죠.
그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죠. 마치 마음 챙김도 처음 하다 보면 벌써 일이 옛날 습관 나온 다음에 아차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나타나려고 할 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려는 그 낌새만 보여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또 참가하시면서 공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1분 마무리 명상하고, 네. 채팅창에 또 소감이나 또 질문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분 마무리 명상입니다. 뭔가 마음을 편히합니다. 이렇게 툭 떨어뜨리시고, 지금 여기 호흡의 마음.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고맙습니다. 음, 음, 네, 늘 그래님 가만히 나 자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는지 자기 통찰도 상당 공부하시는 분은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또 다른 박 선생님, 저도 같은 고민으로 그런 제 모습을 문제시 삼았는데 오늘 질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그 정 선생님이 그 좋은 질문해 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나 또 소감 있으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는 평소와 달리 금요일 날그 아침에 해서 참가자는 그전보다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잊지 않고 같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유튜브 올라가면 또 다른 분들 유튜브로 오늘 토요일 날 참석하셨는데 금요일 날 오늘 못 참석하신 분들한테 또 그때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출발할 때 오늘 며칠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토요일이라고 제가 했나요? 금요일 아니요, 했나요? 금요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고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토요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